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품이나 건강식품은 없습니다. 정말 한 끼 먹고 모발이 쑥쑥 자랐다면 저도 그 메뉴만 삼시세끼 먹고 저희 병원 대기실은 텅 비었겠죠. 작은 동전 크기라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여러 개가 생기거나 넓게 퍼지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남성 5명 중에 1명, 40대 이후 여성 3명 중에 1명이 탈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매번 적발되면서도 이 탈모인들의 절박한 마음을 노려서 탈모에 좋은 음식이다, 먹기만 하면 머리가 난다, 이런 문구들이 넘쳐납니다. 정말 한 끼 먹고 모발이 쑥쑥 자랐다면 저도 그 메뉴만 삼시세끼 먹고 저희 병원 대기실은 텅 비었겠죠. 실제로 식약처 공식 발표에 따르면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식품이나 건강식품은 없습니다. 그러니 먹기만 하면 난다는 광고는 사실과 다르다는 거고, 올해 적발된 허위 광고만 192건에 달하죠. 이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사람들의 간절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과장된 주장에 기대기보다는 근거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탈모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진짜 탈모가 맞는 걸까?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체크부터 같이 해볼게요. 일단 거울 앞에 서서 정수리나 이마 라인을 유심하게 보세요. 뭔가 숱이 줄어든 것처럼 비어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곧 탈모라는 뜻은 사실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머리카락은 원래도 하루에 50에서 100가닥 정도는 자연스럽게 빠지는 게 사실 정상이에요. 모발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를 반복하면서 주기적으로 교체가 되는데 이건 우리 몸의 리듬 같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럼 언제 문제가 되느냐? 머리카락이 빠지는 양이 점점 늘어나거나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질 때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베개 위에 10에서 20가닥 정도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 정상이에요. 근데 매일 50가닥 이상이 꾸준히 빠진다. 그렇다면 탈모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체크하기 좋은 방법은 사진 기록입니다. 6개월 간격으로 정수리와 이마 라인을 찍어두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두피가 점점 드러난다면 단순한 일시적인 빠짐이 아니라 탈모가 진행되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머리카락의 굵기입니다. 정상 모발은 빠졌다가 새로 자라도 굵기가 비슷해요. 하지만 탈모가 진행되면 새로 자라는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결국 솜털처럼 변해버리죠.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 옆머리나 뒷머리는 상대적으로 탈모가 좀 적게 일어나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의 굵고 건강한 모발과 정수리나 앞머리 쪽의 모발을 한번 비교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보일 거예요. 탈모의 핵심은 단순히 머리카락이 빠지느냐가 아니라 빠진 자리에서 건강한 머리가 다시 자라는지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탈모의 원인은 사실 단순히 하나로 설명되기는 쉽지 않아요. 여러 요인이 겹쳐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남성 탈모부터 볼게요. 크게 3가지 핵심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 두 번째 호르몬의 변화, 세 번째는 나이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DHT 호르몬이에요. 모든 남성에게 이 DHT는 존재합니다. 문제는 사람마다 이 DHT에 대한 모낭의 민감도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이 DHT에 대한 민감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은 DHT 농도에서 어떤 사람은 빠르게 탈모가 진행되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숱이 풍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이마와 정수리 쪽에 있는 모낭은 DHT 수용체가 많아서 훨씬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흔히 남성형 탈모가 이 부위에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이 DHT가 모낭에 작용하면 모발의 성장기가 짧아지고 모낭 자체도 점점 작아져요. 이 과정을 모낭 소형화라고 하는데 그 결과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힘을 잃는 거죠. 다만 이 시기를 계기로 잠복해 있던 유전성 탈모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호르몬 불균형이 동반된 경우, 예를 들어서 다낭성 난소증후군 같은 질환이 있으면 여성도 남성형 탈모처럼 앞머리선이 후퇴하거나 반대로 채모가 좀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결국 탈모는 유전, 호르몬, 나이, 그리고 생활 습관과 같이 여러 요인들이 얽혀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결과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쯤 되면 나도 탈모가 있구나 하고 어느 정도 감이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탈모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 없이도 회복되는 탈모, 바로 휴지기 탈모예요. 큰 수술을 받거나 갑작스러운 다이어트를 하거나 출산 후 혹은 심한 스트레스 후에 머리카락이 한 번에 많이 빠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행히 이런 경우는 원인이 사라지면 수개월 내에 회복되고 산후 탈모도 보통 한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정상화됩니다. 또 철분 부족, 갑상선 질환, 특정 약물 때문에 생기는 탈모도 원인만 교정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탈모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앞에서 말씀드린 남성형 탈모와 폐경 이후의 여성형 탈모예요.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그냥 두면 모낭 자체가 점점 약해지고 결국 소멸하면서 회복은 어렵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낭이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죠.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모낭은 머리카락을 만드는 작은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 공장은 2년에서 6년 정도 부지런히 머리카락을 길게 만들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새 머리를 찍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탈모가 시작되면 이 공장이 점점 빨리 퇴근하기 시작해요. 머리가 길게 자라지 못하고 짧게 끊기듯이 나오고 제품의 질도 떨어져서 예전처럼 굵고 튼튼한 머리가 아니라 솜털 같은 가는 머리만 생산되는 거예요.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떤 공장은 아예 문을 닫아버립니다. 처음엔 단순히 숱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마선이 밀리고 정수리가 훤히 드러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공장이 쉬고 있을 때는 다시 가동시킬 수 있지만 공장이 완전히 문을 닫아버린 뒤에는 되살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또 치료가 꼭 필요한 탈모 유형이 있는데요. 원형 탈모와 흉터성 탈모입니다. 원형 탈모는 면역세포가 모낭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작은 동전 크기라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도 하지만 여러 개가 생기거나 넓게 퍼지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흉터성 탈모는 두피의 염증이나 화상, 감염 등으로 모낭 자체가 파괴된 경우인데 이때는 모낭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연 회복은 어려워요. 그래서 중요한 건 변화를 느끼면 바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머리 빠짐의 양이나 이마선, 정수리 변화를 혼자 판단하시기보다는 전문가의 눈으로 진단받는 게 가장 확실해요. 그래야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가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탈모 치료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모발 이식이실 거예요. 근데 사실 모발 이식은 탈모가 꽤 진행된 말기 단계에서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그 이전 단계라면 사실 먼저 다른 치료 방법들을 시도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약물 치료예요. 이름이 좀 낯서실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그리고 미녹시딜이 있습니다.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는 남성형 탈모의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DHT라는 호르몬의 생성을 줄여서 모근을 파괴하는 그 진행을 늦추거나 막아줄 수 있어요. 실제 연구에서도 피나스테리드는 복용자의 90% 이상에서 탈모 억제나 발모 효과가 확인됐고 두타스테리드는 같은 기간 동안 더 강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탈모 치료에서는 거의 필수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약이에요. 주로 20대에서 40대 남성의 초기나 중기 탈모 치료에 많이 쓰이고요. 부작용으로는 일부에서 성욕 감퇴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 일시적이고 복용을 계속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에게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남성과 다르게 피나스테리드나 두타스테리드 같은 먹는 약은 사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보통 미녹시딜이라는 바르는 약을 쓰게 되죠. 물론 미녹시딜을 경구약으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미녹시딜은 두피 혈관을 넓혀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기간을 늘려주고 모발을 굵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중요한 건 이 약이 새로운 머리카락을 생성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용을 멈추면 효과도 같이 사라지게 돼요. 효과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바르는 약은 두피가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드물게 얼굴이나 팔 같은 원치 않은 부위에 털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먹는 미녹시딜은 효과가 더 강할 수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 위험도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에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약물 치료였다면 다음은 주사 치료로 좀 넘어가 볼게요. 먹는 약만으로는 부족하거나 조금 더 빠른 효과를 원할 때 시도하는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게 PRP 주사인데요. 본인 혈액에서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뽑아내서 두피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고 성장 인자를 자극해주죠. 실제 연구에서도 머리 한쪽에서는 PRP를, 다른 한쪽에서는 그냥 식염수를 주사했을 때 PRP를 맞은 쪽에서만 머리숱이 늘고 모발이 굵어진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도 있다는 얘기죠. 다만 단독 치료보다는 약물 치료와 병행할 때 훨씬 더 치료 효과는 확실합니다. 통증은 생각보다 크지 않고 시술 후에는 살짝 붉거나 가려운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저희 병 환자분들 중에는 뭐 생각보다 안 아프고 오히려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세 번째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이거는 주로 초기나 중기 탈모 환자에게 보조적으로 많이 쓰여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저출력 레이저를 두피에 쏴서 모발을 만드는 세포를 자극하는 거예요. 특정 파장의 레이저가 남성형 탈모에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고 실제 국내에서도 몇몇 레이저 기기는 식약처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만 임상 근거가 부족한 제품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인증된 기기를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시술 후에는 두피가 조금 붉어지거나 가려운 정도의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습관 관리도 중요해요. 약이나 시술만큼 눈에 띄지는 않지만 효과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흡연은 두피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금연이 좋아요. 또 지나친 염색이나 잦은 펌은 모발 자체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심하는 게 좋고요. 여기에 충분한 수면이나 균형 잡힌 식사, 꾸준한 스트레스 관리까지 더해진다면 모발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기본 습관이 탈모 치료의 바탕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아요. 정리하면 탈모 치료의 핵심은 약물 치료입니다. 여기에 주사나 레이저가 보조적으로 더해지고 생활습관 관리까지 함께 해야 효과가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조기에 시작하고 꾸준히 하는 겁니다. 실제로 치료를 멈추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다시 탈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함이 최고의 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탈모는 절대 혼자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남성 5명 중에 1명, 40대 이후 여성 3명 중에 1명이 탈모를 경험합니다. 그러니 이건 남자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실제로 30대 남성의 절반이 M자 이마로 고민한다는 조사도 있을 정도입니다. 해외에서도 매년 수천만 명이 탈모 때문에 병원을 찾는다고 하니 이 탈모가 얼마나 흔한지 감이 오시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만 머리가 빠지는 것 같아요 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탈모 치료는 단기간에 끝나는 건 아니에요. 생활 습관을 잘 관리하고 내게 맞는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는 장기 치료라고 볼 수 있어요. 머리카락은 사실 평생 함께할 소중한 동반자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초기에 대응한다면 탈모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